양태규 원장님과 직접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 1년 정도 증상을 앓으셨다고 했는데 네. 혹시 알레르기 검사 이런 건 받아보셨나요? 피부과에서 한번 받았는데 네네. 뭐 아무런 그런 특별한 진드기? 원인 그런 같은 건 예, 없었고요. 네네.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 그 두드러기 증상이 특별히 뭐 드셨을 때 더 심해지는 음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것이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특별히 없으시고 네. 지금 이제 그 두드러기 한 1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네네. 증상이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병원에서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어떤 양약을 써서 증상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증상이 이걸로 완전히 잘 치료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약효가 떨어지면 자꾸 재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은 이제 한방 치료를 통해서 체질 개선을 하면 증상이 잘 없어질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치료를 하실 때 한 3개월 이상은 충분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한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제 그 한약을 썼을 때 이 한약이 그 환자분 체질에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2, 3개월 동안 충분히 약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치료 경험이 많다든지 어떤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의원을 선택을 해서 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시면은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우리 그럼- 송은 네, 말씀하시죠. 아, 네. 그러면 그 치료가 그러면 한약 치료로만 네네. 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한약 치료를 많이 하고 한의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침 치료 같은 거 받아보셔도 되는데 주된 것은 한약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송혜님의 증상 저희가 전화 끊고도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과 전화 상담 나눠봤는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상 이야기 해봐야겠죠. 먼저 우리 양태규 원장님께서 전화 상담 도중에 특발성 두드러기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1년 전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난 만큼 만성으로 봐도 되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그 특발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명이 이제 특발성이라는 병명이 붙으면은 원인이 특별히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드러기가 매일 특별한 원인, 내가 뭐 특별한 것을 먹거나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매일 밤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두드러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만성 두드러기 환자 중에서 한 7, 80%는 이런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드러기는 이제 특징이 보면은 이제 보통 가려움증과 더불어서 피부에 이렇게 볼록볼록 솟는 그런 팽진이 주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드러기는 알레르기 피부 질환이지만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병변 자체가 피부 위쪽으로 이렇게 융기가 돼서 볼록 솟는 팽진이 있어야지 두드러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타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 우리가 만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주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급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상이 생겨서 치료를 해보면 한 2, 3주 내에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증상들이 6주가 넘어서 한 2달 이상 지속이 되면 보통 만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성 두드러기가 생기는 원인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약물을 잘못 섭취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신선하지 않은 해산물이라든지 단백질 식품들 이런 것을 섭취를 했을 때 잘 생길 수가 있고 섭취한 다음에 이제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지나면 피부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병원에서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음식을 좀 조심하면 저절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고 만성 두드러기는 이제 급성 두드러기는 완전히 차이점이 나는 게 이런 어떤 내가 음식이라든지 이런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이유 없이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는 치료로 봤을 때도 급성 두드러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증상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기간을 잡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미 피부과에서 처방받으신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증상의 호전 속도가 매우 더디고 좀 딱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보통 이제 급성 두드러기든 만성 두드러기든 두드러기가 생기는 원인은 네. 체질적으로 이제 환자분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드러기가 이제 급성으로 생겼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써서 증상을 가라앉히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절로 이런 증상들이 가라앉고 두드러기가 생기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지 않고 6주 이상 지속이 되면 우리가 이제 만성 두드러기로 이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성 두드러기로 가게 되면 이런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증상을 가라앉히는 치료는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약을 뭐 6개월, 심지어는 몇 년간을 먹어도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만성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치료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체질 개선 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치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은 알레르기 아까 체질을 갖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맞아요.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논문상에는 한 2% 이내라고 돼 있는데 알레르기 환자의 한 2% 정도가 특별히 두드러기가 잘 나는 체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한테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 잘 안 없어지고 만성으로 이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체질적인 문제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무조건 약에 의존하기에도 조금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특발성 두드러기의 종류 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건가요? 두드러기가 이제 만성 두드러기가 특발성 두드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보통 보면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특발성 두드러기는 밤마다 생기는 두드러기를 보통 특발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피부 묘기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묘기증은 피부를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그었을 때 그 부위가 저 사진상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근 자국이 그대로 볼록하게 위로 솟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피부 묘기증이다라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흔한 게 보통 콜린성 두드러기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건 열과 관계된 두드러기고요. 콜린성 두드러기는 매일 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열이 조장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두드러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운동을 과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더운데 노출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조금 이제 증상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매운 것을 먹거나 뜨거운 것을 먹어도 두드러기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드러기는 어떤 열이 조장이 되는 그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가 되면은 두드러기가 생기지만 이게 이제 뭐 열을 식혀주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주면 바로 두드러기 없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그런 두드러기를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와 반대로 옆에 사진 보시면 이제 한랭 두드러기라는 게 있는데 겨울철이나 이렇게 가을철 환절기에 보면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을 때 피부에 차가운 자극이 노출이 되면은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한랭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랭 두드러기는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 그 자극이 노출된 부위에 증상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얼굴이라든지 겨울철에 뭐 손이나 발 같은 이런 부위에 특별히 잘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따뜻한 데 들어가서 자극이 없어지면 저절로 두드러기가 해소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햇빛 알레르기라는 것도 있는데요. 햇빛 알레르기는 아까 한랭 두드러기와 마찬가지로 자외선이 피부에 노출이 됐을 때 그 부위에 두드러기 생기는 것을 햇빛 알레르기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두드러기가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만성 두드러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꽤 다양한 증상들, 종류로 나타난다라는 사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방 치료로 두드러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네. 원장님 실제로 한방 치료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어떤 목적을 염두하고 치료받으면 좋을까요? 예, 아까 제가 치료 얘기를 할 때 네. 그 체질 개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성은 어쨌든 뭔가 체질 개선이 돼서 환자분이 생긴 면역 기능이 불안정한 어떤 상태가 해소가 돼야지 증상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약을 쓴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약을 이렇게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 면역 기능이 안정화되면서 이런 두드러기 나는 상황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약을 처음 썼을 때는 뭐 양약같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지만은 네. 보통 한 4주에서 한 8주 정도 이렇게 쓰면 도표와 같이 이렇게 갑자기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2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을 하면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서 두드러기 증상이 저절로 이렇게
관해가 되는 그런 양상을 임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체질 부분이요? 개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사상 체질이냐 아니면 지금 양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체질이 기본적으로 우리 갖고 있는 면역력에 대한 부분이냐 그거를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상 체질은 아니고 네. 네. 알레르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서 갖고 있는 말하는 체질 개선은 알레르기 환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뭔가 불안정해진 상태를 안정화되는 상태를 체질 개선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아까 입술이 좀 떨린다고 얘기하셨는데 손하고 예, 이게 예. 이제 아까 긴장하거나 좀 힘든 상황, 뭐 무거운 걸 들었다든지 많이 썼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더 증상이 심하신 거죠? 예, 예. 그래서 보통 이런 근육이 떨리거나 뭐 손발이 떨리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예. 사실은 이제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혹시 이게 풍이 오는 전조 증상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보통 이제 이런 손떨림이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 가서 제일 많이 진단을 받은 게 파킨슨이라는 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신경세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떤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서 특별히 진료를 받거나 하신 적이 없으시면 일단 예. 전체적으로 이런 파킨슨이나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예. 이제 그런 검사를 했는데도 전혀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병원 치료에서 어떤 특별한 효과를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의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예. 침 치료라든지 이제 뭐 필요하면은 어떤 체질적인 맞는 어떤 그런 약물 치료 같은 걸 꾸준히 받으시면 이게 예. 처음에는 당장은 좋아지는 느낌이 없다가 치료가 예. 이제 거듭될수록 뭔가 이제 떨리는 현상이라든지 저절로 이렇게 안검이 떨린다든지 입술이 떨린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증상 중에 하나가 주무시기 전에 이제 귀 쪽 두피가 약간 이렇게 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어떤 혈액순환 쪽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당뇨도 예,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침 치료를 받으실 때 말씀을 하셔서 치료를 병행을 하시면은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